일회기 웨이브의 형성을 위해 주로 작용하는 모발의 부위는 일회기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3번 모피질, 모표피가 있고 약이 들어가서 알칼리가 이제 그 모표피를 열거든요. 또 하나 여는 게 뭐 있어? 열이 열잖아요. 열과 알칼리. 그러니까 열어서 모피질까지 들어가서 시스틴 결합을 끊는 거죠. 파마 약은 들어가서 시스틴 결합을 끊는 거고, 그러면 저번에 답 없이 4개 중에 하나, 색다른 걸 하나를 꺼내놓은 게 답이잖아요. 또 체크 하나는 모근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요 3개,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이거는 모간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아닌 것은 얘를 째껴버리고 이 3개 중에 찾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시스틴, 일액이 들어가서 웨이브로 형성하는 것은 모피질이에요. 다른 말로 콜텍스, 큐티클 이 말이면 모표피, 콜텍스 하면은 모피질, 메둘라 하면은 모수질. 2번, 다음 중 음용수 소독에 사용되는 약품은 염소, 2번 염소예요. 이 말이 어떤 때는 액체라는 말이 빼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염소라는 말이 나와요. 액체 염소, 염소 같은 말이에요. 우리 그 수돗물 딱 틀면 냄새 좀 나고 그게 염소잖아요. 소독약. 3번 화장실 하수도 쓰레기통 소독에 가장 적합한 것은 4번 생석회. 화장실 하면 무조건 생석회예요. 4번 생명력이 없는 상태의 무액층으로서 손바닥과 발바닥에 주로 있는 층은 그러면 기억 안 나요? 투명층. 손바닥 발바닥의 것은 투명층. 기저층에는 멜라닌도 있고 머켈 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생성 세포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세포 생성을 해서 올라가서 14일 있다가 14일 머물렀다가 떨어져 나가는 게 28일이잖아요. 4주. 이게 세포 생성 주기예요. 다음 중 세포 생성 주기는 그러면은 28일 나왔으면 28일 찾아야 되고 4주 나왔으면 4주 찾으면 되는데, 이거를 세포 생성 주기라고도 하고 턴오버 기간이라고도 해요. 턴오버 기간. 자, 5번 교원섬유와 탄력섬유로 구성되어 있어 강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곳은 진피죠. 자, 진피에 누드층이 위에 있고 그 밑에 망상층이 있고, 망상층에 교원섬유와 탄력섬유가 있고요. 교원섬유와 탄력섬유는 진피. 진피가 두꺼울수록 탄력성이 너무 있는 거죠. 이게 피부가 왜 나오냐면, 우리 헤어하고 피부가 분리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카락이 피부예요. 그래서 이런 피부도 나오는 것이 머리카락, 이 손톱, 이거는 피부가 변형돼서 된 물질이에요. 머리카락도 그렇고 손톱도 그렇고. 손톱, 치아. 치아도 그래요? 네, 이것도 다 피부예요. 피부인데 변형된 거. 그래서 왜 다들 그래요. 헤어에 왜 이게 네일 아트가 나오고 피부가 나오냐. 다 같은 피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6번 피부에서 땀과 함께 분비되는 천연 자외선 흡수제는 그냥 외우세요. 1번 우로칸산. 피부에 땀과 함께 분비되는. 자, 이거 7번 저번에 했던 거. 7번 다음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버티컬 웨이브. 요거는 보면 버티컬 웨이브로 하자면 버티컬 웨이브, 홀리존탈 웨이브, 다이애고널 웨이브 이런 게 있어요. 다이애고널은 사선이에요. 사선 웨이브. 사선으로 와인딩하면 사선 웨이브가 나오고, 버티컬 수직 이렇게 세로. 수직. 예, 그러니까 이거 틀린 것은 그러니까 그럼 수평은 뭐예요? 홀리존탈이죠. 이 두 개는 지금 암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좀 해야 돼요. 버티컬, 홀리존탈, 다이애고널. 그죠? 3개. 이거는 사선이래죠. 네, 사이에 사선. 버티컬은 수직.
수직입니까? 세로? 수직, 세로. 세로라고 그러나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수직, 세로. 수평가로. 그쵸. 소평, 가로 이렇게 외웠다가 찾아내야죠. 빨리. 8번. 스켈프 트리트먼트의 시술 과정에서 화학적 방법과 관련 없는 것은 화학적인 것은 무슨 액체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1, 2, 3 빼버리고 헤어 스티머는 알죠? 머리에 이렇게 열을 과하는 거 스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9번. 다음 중 헤어 블리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 헤어 블리치, 염색 이거는 뭐냐면 블리치는 안에 있는 우리 모발에 있는 색상을 빼는 거. 염색은 색상을 집어넣는 거. 그죠? 그러면은 이제 과산화수소가 들어가서 방출된 수소가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킨다가 아니고 산소가 파괴를 시켜요. 여기 잘 나와요. 근데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수소 요게 아니라 산소기 때문에 요게 틀린 것은 요거 산소가 아니고 산소. 산소가 맞는 답인데 수소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멜라닌 색소를 깬다. 10번. 두발이 지나치게 건조해 있을 때나 두발의 염색에 실패했을 때 가장 적합한 샴푸 방법은 2번 에그 샴푸. 에그 샴푸 염색에 실패 잘못됐을 때 에그 샴푸. 염색이 실패해 그러면 에그 샴푸. 염색이 많이 했으니까 그거 단백질로 넣어야 된다 이 소리가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네. 브레인 각성. 11번. 두발의 커트 시 두발 끝 이거 했죠? 두발의 커트 시 두발 끝 3분의 1 정도로 테이퍼링 하는 것은 3분의 두발 끝에서 핸들 아닌데 맞아요. 두발 커트 잠깐. 끝이니까 제일 끝에 3분의 2까지 들어가는 거. 모발 끝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두피에서 이래버리면 또 달라지죠. 두발 끝과 두피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쌤 그때 그림 그린 것처럼 해.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 뒤에 보면 나와 있을걸요? 여기 이게 두상이라고 치면 자 모발 끝에서라 그랬잖아요. 모발 끝에서 3분의 1 요거는 모발 끝에서 2분의 1 요거는 모발 끝에서 3분의 2 요게 3분의 2 요까지 들어가는 거 딥 이게 두상이라고 치면요. 두상 그러면 엔드 테이프는 요게 모발 끝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노멀은 중간, 딥은 모발 끝에서 3분의 2. 자, 12번. 시스테인 퍼머넌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답은 2번이거든요. 환원제로 티오글리콜산염이 사용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파마의 뒤에 표를 주세요. 뒤에 보면 폴드 퍼머넌트에는 1액과 2액이 있고 거기 있구나. 1액에는 시스테인과 티오글리콜산이 있어요.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시스테인은 손상모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상모에 쓰이는 거고 티오글리콜산염은 건강모에 얘는 단백질이 없어요. 건강모에 써요. 그래서 옛날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치오 이러잖아요. 미용실 가면 치오 써야 돼 막 이랬거든요. 그게 티오글리콜산염이에요. 요거는 건강모.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싸죠. 시스테인은 비싸겠네. 약간 단백질을 넣었으니까 비싸요. 대신에 자 건강 모발에 시스테인을 썼어요. 파마가 잘 안 나와. 네, 우리 모발에 이렇게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해가지고 점점 사람들 이 끝부분에는 손상이 많이 갔고 이 안에는 그냥 건강모예요. 이럴 때 약 2개는 티오글리콜산염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스테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 자 12번에 시스테인 퍼머넌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데 퍼머넌트 약 중에 시스테인과 티오글리콜산염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시스테인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티오글리콜산염이 아니다. 자 1번에 보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시스테인을 사용한 것이다. 여기 시스테인에 아미노산이 단백질이에요.
이런 것 영양분이 많이 들어간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모발에 대한 잔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티오글리코산염은 잔류성이 없어요. 근데 요거 시스테인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것은 모발을 좀 많이 헹궈내야 돼요. 잔류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4번 연모, 연한 모발, 손상모, 시술에 적합하다. 요 세 개는 맞는데 틀린 거는 얘가 시스테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연나무하고 화상무하고 시술에 적합. 시스테인이니까 단백질이니까 요 세 개는 시스테인에 대한 설명이고 얘는 생뚱맞는 거라고 시스테인이 아니라고요. 건강 모발 티오글리코산염. 자 13번 두피 타입에 알맞은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시술 방법에 연결이 틀린 것은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두피 영양을 주는 것. 그죠? 그러니까 두피 관리. 3번 답은 3번 비듬성 두피는 비듬하면은 댄드러프라 그랬죠. 댄드러프 스캘프 트리트먼트가 되는 거죠. 저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거는 4개 다 외우면 돼요. 자 14 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3번 가위날이 반듯한 건 맞는데 얇은 것이 좋다예요. 근데 조건 것이 여장수가 있고. 여장수가 두껍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15 모발의 칙세 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액이 시스테인과 티오글리콜산염으로 나뉘듯이 결합이 2개로 나눠져요. 칙세 결합과 주세 결합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칙세 결합에는 요 3개의 결합이 있어요. 주세 결합은 폴리펩티드라는 결합 하나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세냐? 자, 얘네는 시스틴 결합은 시스테인이 들어가서 끊을 수 있어요. 수소 결합은 물이 들어가서 끊어요. 드라이 할 때 수소 결합 끊죠. 물이 들어가면 주세 결합은 뭐냐면 폴리펩티드 결합. 칙세보다 더 강해요. 모발이 이렇게 있어요. 세로로 돼 있거든요. 주세 결합은 사슬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칙세 결합으로 볼 수 없는 거 얘예요. 주세 결합이거든요. 얘 하나는. 자, 16. 두발에서 포머넌트 웨이브의 형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아미노산은 그러면 시스틴이죠. 파마하고 관련 있는 거는 시스틴 결합을 끊어야 되니까 시스틴이에요. 자, 17번 콜레라 예방 접종은 어떤 면역 방법인가? 3번 인공 능동 면역. 인공 능동 면역. 요거는 암기해야 되는 게 능동 면역이 있고 표를 잘 보면 수동 면역이 있어요. 인공 능동 면역은 예방 접종으로 이루어진 거. 애기들 예방 접종 맞잖아요. 결핵인가? 그죠? 결핵일걸요? 자주. 우리가 이렇게 애기들 보면은 주기적으로 맞는 그 개월수가 나는 그게 예방 접종이잖아요. 그게 인공 능동 면역이에요. 항체를 투여해가지고 얻는 면역, 인공 수동 면역이고, 그 다음에 자연 능동 면역은 질병을 알아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 이게 자연 능동 면역. 그 다음에 자연 수동 면역은 태반, 모유를 통해서 얻은 면역. 볼펜은 가져가도 되는데 쪽지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 쪽지는 달라고 해서 인공, 자연, 능동, 수동 적고 예방접종, 항체 투여 이렇게 적어놓고 찍으면 돼요. 18. 노화 피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답이 1번이에요. 노화 피부는 탄력이 없고 여기까지는 맞죠? 수분이 없고. 네, 수분이 없는데 많다고. 끝까지 읽어보면 돼요. 19. 기미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아닌 것은 3번, 자외선 차단. 요런 피임약 많이 복용하면 기미가 와요. 임신하면 기미 생기죠. 자, 배분비 이상. 표피에 존재하며 면역과 관계 있는 것은 표피하면 5개 중에 면역력 하면 하나 키우고. 좀 아니, 똑똑해. 면역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면 면역력 우리 면역력 없어서 힘들어가지고 병원 가면 늘 맞아.
있을까요? 하면은 아까 거에 기저층. 기저층은 세포 그거 세포 생. 기저층 바로 위에. 아, 2층.